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11월 25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월드컵 개막에서 한창 뭐 어제 우리나라 1차전 했죠. 월드컵 경기도 좀 즐기시고 또 나름대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예,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올해 남았는데 내년도 영업이익 상향 15선, 아이투자가 선별한 영업이익 상향 15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고요. 지금 이제 1번으로 올라온 게 LS인데 오늘 LS가 3% 정도 상승해서 74,700원이죠. 지난번에 그 CS 윈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릴 때 IR 자료로 가지고 그때 이제 풍력 발전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윈드 타워를 만드는 CS 윈드도 있겠지만은 모노파일이라고 해서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상강 MNT가 있었고 그리고 그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하려면 발전된 전기를 저장하려면 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ESS에다가 전기를 이동시켜서 거기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역시 LS가 최근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농심이 있고요. 여기서 1분부터 15분까지 쭉 있는데 여기서 제가 관심 가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9번에 있는 리노공업, 10번 하나솔루션, 11번 CS윈드, 12번 PNT, 13번 HFR, 14번 하이로코리아. 물론 이제 두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효성도 마찬가지고요. 효성중공업도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SM하고 JYP 이제 엔데믹 시대의 콘서트라든가 최근에 가장 또 콘텐츠주가 상승이 가장 가팔랐죠. 레몽레인 같은 재벌집 아들 송중기 씨가 주연하는 게 지난주 금토일에 3일 방송했는데 시청률이 잘 나왔다고 해갖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봤는데 상당히 스토리가 재밌어서 일요일 날 지인들에게 좀 추천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상당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레몽레인. 그래서 한 주간 상승률도 상당히 꽤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만 4, 5천 원에서 지금 거의 4만 원을 돌파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한 8, 90% 일주일에 8, 90% 정도 레몽레인이 올랐고요. 레몽레인을 투자를 못했다고 하면 위즈윅 스튜디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15개 기업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게 CS윈드가 PER이 뭐 254배나 되지만 지금 한 8만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0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RA의 수혜를 받을 것도 있고 아무리 이제 미래의 수익을 좀 많이 땡겨와가지고 PER이 좀 높긴 한데 이 PER은 점점점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참 뭐라고 할까 극적인 반등이라고 할까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서 20만 원 넘게 가던 게 1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어느덧 17만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17만 6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상당히 지켜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HFR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저는 5G에 계속 눈길이 갑니다. 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미국의 통신사들과 맺은 게 납품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도 5G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쯤 많이 오른 종목에서 더 갈 종목은 2차전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만약에 바닥을 지나고 있는 섹터들로 투자를 해서 좀 그 나중에 주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도체 5G 뭐 이런 종목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벌집 아들이라고 해서 송중기 씨 주연하는 금토일 상영 드라마가 있는데요. 지금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좀 뭐 한 10% 3회차 10% 이상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레몽네임 같은 경우에 월요일부터 상당히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뭐 넷플릭스나 OTT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월요일 정도면
21일이잖아요. 21일부터 보십시오. 21일부터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해서 지금 5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5일 연속 올라가지고 지금 시간에서도 좀 오른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간에서는 4만 원을 넘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2만 4천 원 정도? 4, 5천 원 하던 게 갑자기 지금 한 4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8, 90%의 수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저 재벌집 아들 금토일 보고 바로 월요일 날, 물론 일요일 저녁이죠. 일요일 저녁에 몇몇 지인들한테 레몽레인 뭐 살만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상당히 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높이 올라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기껏 해봐야 콘텐츠라는 그 종목에 대해서 한 뭐 3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리산에 대한 어떤 그런 과거 사례가 있었잖아요. 에이스토리.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개봉하고 난 뒤에 이 스토리 전개가 조금 뭐라고 할까 느슨했고 별다른 게 없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워낙 유명한 작가와 어떤 연출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컸는데 그게 실망감으로 변함으로써 에이스토리가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재벌집 아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월드컵 시즌이어갖고 오늘이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본방송을 안 하던데 어쨌든 앞으로 지켜볼 만하다. 만약에 이 레몽레인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뭐 일주일 만에 거의 8, 90%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종목이라 추격 매수는 어렵고 그러면 이거의 대체 투자로 위즈윅 스튜디오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를 보자는 거는 왜냐면은 이제 레몽레인의 최대 주주가 위즈윅 스튜디오기 때문이죠. 위즈윅 스튜디오가 한 20% 가지고 있고 김동래 씨라는 사람이 14% 정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라는 거는 뭐 크게 기대를 안 하죠. 주로 모멘텀 플레이로 주가가 올라가니까요. 어쨌든 그 전에 작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3회차까지 했으니까 대박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어쨌든 다른 OTT 서비스 업체들에서도 좋은 기록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것도 별개로 G20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한중 정상이 만나가지고 인적 문화 교류 뭘 해보자 하자라고 해갖고 한한령 뭐 해제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또 오른 감도 적잖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에서도 보시면 레몽레인이 지금 7% 정도 올라가고 41,100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게 뭐 더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에 재벌집 아들이 쉬어감으로써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싶은데 어쨌든 지금 가격대는 너무 높기 때문에 아까 기업정보에서 보셨다시피 레몽레인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 위즈윅 스튜디오를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도 시간에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컨텐츠리 중앙이 JTBC 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위즈윅 스튜디오도 최근 들어서 조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덱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 때 엄청 많이 나온 종목들이죠. 언급되던 종목들이 있는데 위즈윅 스튜디오는 엄청나게 세게 갔던 종목들이고 근데 이제 뭐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레몽레인이 저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 들어서 대보마그네틱 그러니까 탈철 장비 전문으로 하는 대보마그네틱이 수산화 리튬 생산을 해서 매출이 발생했다라는 어떤 리서치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세게 갔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틀 동안에 수산화 리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그냥 떡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한 5만 원 중반대에서 거의 84,300원까지 갔죠. 이런 정도. 최근 들어서 리튬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죠. 미래 나노텍도 그렇고 이수화학도 그렇고 그 외에 오늘 뭐 고려아이온도 세게 움직였던 게 이제 LG화학하고의 관련된 것도 있고 SK온도 지금 뭐 리튬 관련해서 그런 뭐 호재성 뉴스 뭐라고 해야 되나 타 기업과의 어떤 협력을 구축하는 것 때문에 니켈이었죠. 그거는 니켈. 그리고 요즘 리튬에 이어서 니켈이 또 주목받고 있죠. 2차 전지에 대해서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원자재라고 할까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출 장비로 해서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대부분 마그네틱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수산화 레튬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요. 어쨌든 제가 앞서서 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을 지금 찍다가 한번 에러가 발생해서 다시 찍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어쨌든 뭐 섹터 중에서 현재도 고점이지만 더 갈 수 있는 섹터는 2차전지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시마다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본 마그네틱도 있지만은 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로 LG화학하고의 관계, 포스코하고의 관계, 이 다 2차전지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모멘텀 삼아서 호재 삼아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지금 오늘 이렇게 무거운 게 6.5% 지수는 내렸지만 6.5% 정도 상승을 했다는 거는 여전히 2차 전지가 올라갈 볼륨이 있다는 거죠. 대본 마그네틱 에코프로비엠, 물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왔다가 잠시 올라온 거지만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뭐 대본 마그네틱, 고려아연도 사실 65만 7천 원, 오늘 65만 8천 원까지 갔지만 거의 최고치에 가깝다라는 거죠. 68만 5천 원까지 갔지만 거의 뭐 꼭지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2차 전지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조정 시에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SK이노베이션도 SK온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올랐던 것 같고 SKI 테크놀로지도 분리막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풍정밀도 고려아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또 20% 이상 상승을 했죠. 영풍이 고려아연, 영풍정밀 이렇게 영풍그룹에 속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분 경쟁에 대한 뭐 뉴스도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LG에너솔루션은 62, 3만 원까지 찍고 잠시 내려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조정을 받으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무가가 또 최근에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금양, 하이드로 리튬 이런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약간의 조정을 받는 느낌이고요. 대동이 이제 뭐 농기계 관련해서 미국의 수출 뭐 옛날 팀도 있었고요. 대동 이런 그 농기계 관련해서 미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이제 주가가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LG화학도 이제 양극재,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련된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CNT 도전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를 소재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은 쉬어가는 동안에 에너지를 응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보시면 23만 9천 원 최고가에서 약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럼으로써 시간이 지남으로써 RSI가 내려가고 있고 언젠가는 RSI가 더 내려가면 한번 가격대 주가는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너무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2차 전지는 더 올라갈 볼륨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또 뭐 체코가 지금 뭐 저기 뭐야 우리가 그 2009년도 지은 바카라 원전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해, 실무진이 가서 탐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주도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체코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도 있고, 폴란드권에 이어서, 그 외에 또 상당히 뭐, 체코, 루마니아, 그 외에 사우디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영업이익 내년도 상향 15선에서 하나솔루션, CS윈드 이런 종목들이 나왔죠. 그런 종목들도 살펴보고 리노공업, 원인머티리얼즈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지켜볼 만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LNF 뭐 오늘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데모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코스모 신소재도 뭐 5만 8천, 5만 7천 원까지 빠졌나요? 최근에 5만 뭐 한 6천 원까지 빠졌네요. 5만 6천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아무튼 2차전지 섹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LG이노텍이 지금 오늘 많이 빠졌네요. 지금 그
팍스콘, 중국의 난리죠. 사람들 저기 탈출한다고 그러고, 뉴스가 여러 개가 나오던데, 사실 정확한 거는, 뉴스를 액면 그대로 저는 좀 믿기 힘든 사람이라, 믿기 잘 안 믿는 사람이라, 하여튼 소식들로 인해서 LG 이노텍, 애플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형국입니다. 아까 뮤직 스튜디오에 이어서 덱스터도 상당히 조금 콘텐츠가 잘 나가니까 좀 꿈틀꿈틀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권을 보면은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컨텐츠하고 관련돼 있고, 코오롱 글로벌은 네옴시티 이런 거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동 농기계 외에도 이제 팀도 있으니까 TYM 그런 종목도 있고,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DY 파워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인프라 건설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눈에 띄는 거는 YM텍 같은 경우도 지금 릴레이 2차전지 EV 릴레이 관련해서,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제가 세방하고 다우데이터를 지금 좀 조금씩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차트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00%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사이에 100%, 이런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 회사 실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다우데이터도 이제 카카오 그때 분당인가요? 판교 이쪽에서 화재 난 이후로 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통적인 로켓 배터리라든가 그랬던 기 납축 전지라고 할까요? 그런 전통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세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거의 100% 정도 오르는 가격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사람들의 관심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그 거래량도 얼마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신고가를 쓰간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2차전지 관련해서 YM텍도 2차전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가스 관련해서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산 바켓, 아까처럼 DY 파워 같은 두산 바켓하고도 관련돼 있고, 고려아연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팀, 농기계, 아까 대동하고 마찬가지죠. 대동.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영업이익 상향이죠. 15선 중에 하이로 코리아가 있었죠. 이 하이로 코리아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로 코리아도 제가 볼 땐 상승의 볼륨이 있다.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로 코리아. 실적도 좋고요.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고요.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PER도 상당히, 포워드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율도 15.48% 정도, 시가총액 3천억 정도 하는데, 이 회사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과거에 조선업 사이클에 때도 하이로 코리아는 상당히 많이 언급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올해 예상 실적에서 작년과 대비해서는 한 300억, 영업이익은 한 100% 정도 성장을 하고요. 당기 순이익은 100% 이상 성장을 하죠. 그 다음에 3분기 실적 또 매출은 좀 줄어들었으나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하고요. 당기순이익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 비해서 2분기 실적이 좋고 3분기 조금 빠졌는데 4분기에도 어느 정도 영업이익은 유지를 하고 있고, 순이익은 더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보율도 이제 5,500% 정도 있고, 부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부채가 8.8%니까 거의 없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잘 나와요. 이런 종목이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는 거는 거의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PT나 밸브,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만드는 이런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20%, 23%이 정도 나온다는 거는 어마어마하죠. 23%. 지금 이제 4분기 예상치는 24% 정도 나오는 건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배당도 500원씩 주고,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한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조선 3사가 올해 목표한 수주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런 업체에서.
전체 수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26년, 7년까지 계속 수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금 목표주가 31,000원인데 충분히 3만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5.6% 상승해서 23,500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하이로코리아도 충분히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충분히 살만하다. 다만 이제 RSI가 거의 70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점도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좋다. 아까 15선 중에 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도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시고 투자해본 것도 나쁘지 않다. 코스모 신소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구체 만드는 E&D 2차전지에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 만드는 E&D도 오늘 좀 5.5% 3650원까지 갔죠. 대부마그네틱 아까 이야기 WCP도 상당히 요즘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 SDI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같이 움직이고 신흥 SEC도 삼성 SDI 움직일 때 또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M+라는 뭐 2차전지 장비 관련된 종목 PNT도 있지만 2차전지 장비주 DNT 뭐 A-Pro 요즘 멀티엄 셀즈에서 발주하는 2차전지 장비주들의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GMBS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반도체하고도 좀 관련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는 뭐 좀 약했지만 개별 종목으로 봐서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내년도 영업이익 상향 15선에 대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LS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노공업, 워닝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도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할까 아까 컨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조만간 이제 12월달 되면 아바타2 물의 길 이것도 개봉을 하고 요즘 좋은 어떤 뭐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후에 또 재벌집 아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저기 뭐 컨텐츠 같은 그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뭐라고 할까 드라마 이런 게 글로벌하게 호평 호응이 좋습니다. 어쨌든 상위권의 상위 랭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판권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뭐 여러분도 아마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철강주에서 2차전지주로 수직 계열하는 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충분히 50만 원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월급 날이었지만 이런 종목이 좀 조정받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한 주씩 한 주씩 분할 매수해서 사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SK이노베이션도 주가가 너무 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개화된다. 그거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에코프로비라든가 LNF라든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또 봐야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걸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확인되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확인되는 순간은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조금씩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은 차트상에 이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이지 않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 40몇만 원까지 가던 게 지금 30만 원 정도 하니까 물론 철강에 관련된 거고 지금 고로 흰남노 태풍 때문에 고로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우려 때문에 지금 안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90%라는 뭐 그런 것도 나왔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과거지사가 됐고 미래를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참 이 두 종목이 계속적으로 눈길이 간다라는 건 그만큼 싸 보인다라는 거죠. 미래에 어떤 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해서 싸 보인다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는 계속적으로 조정받으면 사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의 어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서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이제 삼성 SDI 합작사로 만든 에코프로 EM이 얼마 전에 포항인가요? 포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양극재 공장을 짓는다고 그 사업을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라고 할까? 에코프로
EM에서 나오는 실적이 에코프로 BM으로 잡힐 거고, 에코프로 BM이 나오는 거는 에코프로가 잡힐 거고, 그 외에도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부터 해가지고 전구체, 양극재 뭐 이런 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계속적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사모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듭니다. 한 25년까지는 계속적으로 3차 사이클로 움직일 거다. 2차 전지 섹터는 그런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게 에너지상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시험시험 어떤 때는 조정받았다가 그렇게 올라가겠죠. 예,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겠지만 결국에 좌측에서 시작점에서 우측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우상향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지루할 수는 있지만 한번 발동을 하면은 충분히 좋은 실적을 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순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에코프로, BM, LNF, 2차전지 관련된 거, 에코프로, 그 다음에 아까 영업이 상향 15선 중에 하나인 리노고, 정말, 뭐라고 할까, 저의 최애 종목 중에 하나긴 한데, 주가가 최근 들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 회복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런 종목들도 조정받는다고 하면 더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 다음에 첨보 전액 같은 경우, 오늘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레몽네임 외에 뭐, 위즈익 스튜디오 이런 거 외에는 이런 뭐 스튜디오 드롭군이나 JRP라든 엔터테인먼트, CJENM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 CJEM은 좀 올랐지만 다른 종목 좀 쉬어가는 느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SM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WCP 아까 분리막 이야기를 했고요. 솔브레인도 2차 전해액이고 어쨌든 이런 종목들 개개별로 뭐라 그 특징적인 것들을 공부해 놓으시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CS 윈도도 오늘 8만 원 찍을 뻔했는데 8만 원을 못 찍었고요. 상강 MNT도 오늘 좋았고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강 MNT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2, 3만 원 넘었을 때 이때 1차적으로 다 정리를 했고 그 밑에 내릴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지금 다시 플러스가 됐는데 24,000원에서 플러스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가 얼마 안 높죠. 예, 이게 주봉이라서 그런지 일봉으로 바꾸면 좀 높겠죠. 예, 상당히 차트적으로 많이 이제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볼 때는 다시 3만 원대로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CS 윈드는 당연히 8만 원을 넘을 거고요. 물론 이제 PR이 아까 영업이 상향 15선 중에 하나가 있었지만 PR이 상당히 높죠. 200 몇 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해상 풍력 단지 이런 것 때문에 점진적으로 뭐 23년, 24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HPSP라든가 PNT 지금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TCK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길이 가는 게 계속적으로 5G가 눈길이 간다는 거죠. 이런 KMW 외에도 RFHRC라든가 이노와이어스라든가 그다음에 솔리드 최근에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솔리드 이런 종목들도 5G에 눈길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다우데이터 한번 말씀드렸고 엔캠도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심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최근에 좀 좋았다가 또 내려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DB하이텍 같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종목들도 조정 시 뭐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내년 뭐 상반기 지나 사반기부터는 반도체도 턴어라운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내년 상반기가 반도체 투자의 가장 적기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들도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좀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미국장이 땡스기빙 뭐 추수감사절로 어제 개장을 안 했죠. 쉬고 오늘도 아주 짧게 몇 시간 거래 시장이 열렸다가 뭐 일찍 조기 마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다음 주에 또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미국 시장이 움직임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뭐 계속적으로 주중에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요즘 일이 많아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말에 약간 좀 뭐 어떤 방송을 만들 만한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뭐 어떤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업로드를 할 텐데요. 내일은 이 이렌텍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렌텍. 배터리의 활용 분야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뭐 전기차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전히 여러분도 아마 동남아 가면, 차보다는 그 뭐라고 할까, 오토바이가 많죠. 오토바이에 쓰이는 이제 배터리라든가, 요즘 뭐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뭐 자전거, 전기 자전거 외에도, 많죠. 그런 거에 대해 들어가는 배터리, 뭐 이 바이크뿐만 아니라 이 스쿠터, 요즘 이제 또 식당에서의 로봇, 서빙용 로봇이라든가 청소용 로봇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배터리 팩이죠. 배터리 팩에 하고 있는 이렌텍에 대해서 그 주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자담배에 대해서 이렌텍, EM텍이 21년도 작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세게 갔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12,000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14,000원까지 갈 줄 알았는데 14,000원까지는 못 가고 다시 그 상승분을 다 반납한 13,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 어쨌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배터리의 쓰임새가 꼭 전기차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분야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소형주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런 쪽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은 이렌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장이 뭐 저기 11시 반에 열렸다가 한 두세 시간 만에 다시 폐장하기 때문에 마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아마 거래가 될 거고요. 추수감사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주항공이 21일인가요? 갑자기 거래소 공시가 나왔죠. 요 유상증자 2,700만 주가 상장된다고. 근데 그게 24일 날 상장되는 건데 사람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22일 날 시초가가 8,700 얼마예요. 유상증자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온다는 걸 거래소 공시를 보고 알았어인지, 그게 이제 상장일이 24일인데 상장되지도 않은 22일 날 갑자기 가격이 폭락이 왔어요. 그걸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오늘은 뭐 좀 올랐는데 11,000원대까지 올랐는데, 뭐 상등분을 어느 정도 반납해 1,550원에 했는데, 역시 요즘 달러 원 달러가 많이 내려갔고, 지금 뭐 원유, 저기 항공유 가격도 이제 좀 내려갔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국제선들이 계속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라든가 내년에 1분기는 흑자 전환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행 항공주 관련된 것 중에 종목을 픽해서 한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유상증자가 7,980원이었죠. 7,980원이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이 30 몇 프로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뭐 제주항공 16R 신주인수권 가격이 80원, 100원 이럴 때도 계속적으로 샀기 때문에 그거를 산 만큼 7,980원에 유상증자를 납입해서 한 600주 가까이 받았는데, 이제 받자마자 어제죠. 어제 입고가 됐으니까 받자마자 30% 이상의 수익이 난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략대로 좀 맞아 떨어져서 움직였다. 그리고 22일 같은 경우, 물론 22일 되기 전에 12,000원 넘게 몇 번 갔었어요. 12,350원인가? 그때 또 좀 팔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21일 날 월요일 이제 장 마치고 거래소 공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8,74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8,740원까지 떨어졌다가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거의 뭐 만 원 위에서 아마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움직였죠. 조금씩 움직였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날 상장했어요. 24일 날. 유상증자 2,700만 주 정도가 이날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 공시가 이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때. 제가 볼 때는 통상 유상증자 상장되기 하루 전날에 공시를 하는데, 무려 3일 전에 공시를 해갖고 이날 그거를 다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은 소화되지 않았나, 유상증자를 받았지만 어느 정도 팔 사람은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량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잖아요. 700만 주인가요? 이게 공이 더 붙으니까 한 3개가 더 붙으니까 700만 주가 넘게 지금 거래된 거잖아요. 이게 770만 주가 거래됐는데, 이때 뭐 어느 정도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은 좀 화들짝 놀란 김에 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보셨지만 원 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유가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국제선 정편이 많이 되고 있고 탑승률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할까 18,350원에 받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그 뭐라고 할까 손실과 수익이 만나는 어떤 점에서부터 조금 분할 매도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15,000원, 16,000원 간다는 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뭐 1조가 넘는 시가총액인데, 지금도 한 7,800억 정도 되잖아요. 7,800억이 넘고 한 7,900억 정도 될 텐데, 지금 뭐 전환 사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여기 기사 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기사 난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할까, 12 전환 사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할 모멘텀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제 이 15,000원까지, 저는 1차 목표가 12,000원 정도 보고요. 12,000원 본다고 하면 유상증자 받은 7,980원에서 벌써 수익이 50%난 거기 때문에 12,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매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은 많이 간다고 하면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제주항공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아니니까 각자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내일이나 주말에는 뭐 이렌텍 일단 뭐 제가 이렌텍 한번 말씀드렸고 그 외에 또 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또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 경기 잘 절감하시고요. 저기 월요일 날 2차전 한국전도 열심히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잘 보내세요.